11월 16일 일요일 국내 농구 배구, 여자 농구, 그리고 야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또 경기가 상당히 많죠. 국내 농구 배구, 여자 농구까지 오늘 개막을 하는 구간이고요. 어제 또 토요일날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야무지게 쉬고 왔는데 쉬고 온 만큼 또 컨디션도 재충전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경기부터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무를 하고 있는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네이버 카페에 많이들 가입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어제는 휴무일이어서 자료가 안 올라갔고 오늘부터는 또 이제 국내 야구, 농구, 배구 그리고 여자 농구까지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오늘 12시 라이브에서도 주력 한 경기를 제가 공개 드릴 거다 보니까 혹시 한번 약간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즐기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도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경기도 메리트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 갈 예정입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는 경기별 1픽 그리고 S 플러스는 제 실제 주력까지 공개드리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농구부터 먼저 들어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관장 대 LG 경기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은 지난 DB와의 홈 경기에서 84대 63으로 승리를 거뒀죠. 확실히 오브라이언트가 포워드 용병을 만나면은 활약하는 모습을 선보였던 지난 경기였었고요. 30득점에 60%의 야투율, 미친 하드캐리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정관장의 특유의 수비가 살아나면서 승리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직전 KT 원정에서 67대 82로 가비지 승리에 성공했었죠. 백투백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었고 6위상이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일영, 양준석 등이 활약하면서 마레이 타마요 조합을 지원해줬었죠. 지난 1라운드 양팀의 맞대결 당시에서는 62대 70으로 원정팀인 정관장의 승리를 가져갔는데 당시에 마레이가 2득점으로 부진했고 야투에서 밀렸기 때문에 LG가 졌던 경기였어요. 다만 현재 마레이 타마유의 이 조합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 이 인사이드가 단단한 LG 상대로는 이 오브라이언트의 활약이 지난 경기만큼은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LG 역배, LG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팀의 수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 기준점이 147.5점 낮긴 하지만 그래도 5번은 보긴 힘든 경기라고 생각해요. 네, LG 역배, LG 프렌 언더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 대 서울 삼성 썬더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노는 직전 가스 상대로 홈 경기에서 93대 82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최근 2연승 기간 동안 평균 88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정현, 캠바오, 나이트의 득점력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팀 전체 야투율도 살아나면서 수비는 아쉽습니다만은 나이트의 리바운드 장악과 공격에서 우위를 발휘하면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은 직전 경기 LG 상대로 홈에서 83대 95로 패배했었고요. 니콜슨의 공격력은 여전히 준수하지만 이관희, 최성모 등의 리딩은 턴오버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 리바운드에서 이 이원석의 장점이 최근에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 맞대결 당시에서는 85대 83으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양팀 모두 리바운드에서 약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이 리바운드에서의 약점을 탈피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는 어쨌든 삼성이 기본적으로 이원석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소노의 정배보다는 승호패 5쪽으로 한번 접전 양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팀의 3점 위주의 생산성을 고려해 본다면 159.5점이라고 하더라도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호패 5에다가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가스공사 대 현대모비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직전 소노 원정에서 93대 82로 패배했었죠. 벨랑게, 퍼킨스 중심으로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소노의 3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많은 실점을 내줬던 부분이 결국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비스 역시 KCC 원정에서 88대 77로 패배했었고 KCC 상대로 리바운드, 야투율 모든 면에서 밀렸고 KCC 높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모비스의 백투백인데 직전 경기 해먼즈의 33분, 출전 시간도 꽤나 길었고요. 게다가 오늘 경기 로메로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스공사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전력적으로도 밀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경기는 가스공사가 역배라면은 가스공사 역배, 가스공사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농구 개막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배구 그리고 야구 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썸 대 신한은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BNK, 여전히 박혜진, 김소니아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이소희, 안혜진의 앞서는 자원도 상당히 다른 팀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센터, 아시아쿼터 루이가 오늘 경기 출전이 힘든 상황이에요. 최이샘, 홍유순 등으로 국내 자원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썸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윤아 감독이 부임 이후에 박신자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냉정하게 이 최윤아 감독의 이런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에 수비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썸승 그리고 6.5점이긴 합니다만은 썸 마엔 오버까지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전보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OK 원정에서도 3대2로 패배했었죠. OK 상대 확실히 열세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특히 현케의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이준엽의 세팅이 역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를 했던 모습이었죠.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3화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4연승 중에다가 단단한 뎁스와 그리고 러셀, 정지석, 정한용에 이어서 임재영, 임동혁까지 주전 벤치 모두 뛰어난 공격력으로 승점 3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현캐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항공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현캐 같은 경우에는 심펑도 빠지면서 블로킹이 약화되었고 게다가 이준엽 세트로는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리딩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동배당이라면은 항공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언어버에서 오버를 많이 보실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현캐가 무너지면서 항공이 학살할 수 있는 경기의 흐름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언어버는 버리고요. 항공승 그리고 욕심을 내봤을 때는 항공 마인까지도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대 정관장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흥국생명은 지난 이 페퍼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했었죠. 이다현이 부상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적한 경기력으로 버텼습니다만은 세트 막판에 번번이 무너지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정관장 역시 직전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0대3으로 패배했었고요. 2세트 크게 했던 리드를 결국 뺏기면서 동력을 잃어버렸던 지난 경기였었죠. 다만 자네테 그리고 잠시만요. 이선우 그리고 정호영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다만 범실에서 12개가 더 많았던 부분이 지난 경기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 양팀의 맞대결 당시에서는 흥국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정관장의 경기력 자체는 준수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범실이 11개나 더 많았고 라셈이 49%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못 땄던 경기였어요. 다만 현재 흥국생명이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정관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 범실로 인해서 경기를 내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어느 정도의 범실 관리를 분명히 해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흥국생명 의 승보다는 정관장 프렌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프렌 오버가 좀 더 나아 보인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야구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대 일본. 네, 오늘도 일본이 저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일본이 저배당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경기를 뭐 반대로 깔 수는 없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제 경기에서 뭐 물론 심판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심판에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겼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카네마루 유마토 대 정우주 매치업인데 과연 정우주 물론 공의 구위 150kg 나옵니다. 다만 일본 야구에서는 150kg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일본 타자들이 이 정우주의 이 볼질을 그대로 당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야구 오늘 선발인 카네마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주니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다시 한번 일본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본 1.5점 마인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번은 패스하고 그냥 일본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7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저녁에 또 느바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